보자! 도형이동. 11번 유형 학교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속해요. 이게 앞에 기본 유형 빼고 기본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 뭐 어떤 점을 대칭하고 뭐 평행이동 그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 그런데 조금 심한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유형이.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 잘 봐. 어떻게 푸는지. 3,5 이렇게 생긴 원 자체의 식을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식인데 x와 y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라는 얘기야. f 가로 열고 x, y가 0 그 뜻은 알겠지? y는으로 정리하는 함수고 얘는 그냥 방정식처럼 정리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봐봐. 물어보는 게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선생님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냥 감으로 하지 말고. 봐봐. 선생님이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의 숫자를 먼저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호가 있으면 부호를 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리가 바뀌었으면 다리를 원상태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처음 상태가 돼. 무조건 처음 상태를 만들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식으로 생각을 해. 이제 이렇게 내가 가눌 거야. 갈 거. 한 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얘기야. X, Y에 둘 다 부호가 바뀐 상황이지. 뭘 한 거야? 그렇지. 얘를 원점 대칭한 거야.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이렇게 x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가 중요할 점이야. 물어볼게 그냥 이 상태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것처럼 보여? 봐봐. 이 식을 이렇게 먼저 바꿔. 이 식도 이렇게 먼저 바꿔. 응? 그러면 x라는 문자가 x 빼기 1로 바뀐 거지. x축은 얼마만큼이야? 1만큼이야. 이걸 안 해서 많이 틀려.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2만큼. 이해 가니? 얘는 원이잖아. 특별하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중심을 이대로 하시면 돼. 이 중심을 먼저 원점 대칭해.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바뀌겠지. 이해 가니?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겠지? 끝. 이렇게 하면 돼요. 답은 1번이야. 알겠니? 해봐. 바로 밑에 거. 하세요. 그러면 잘 풀릴 겁니다. 했나? 하고 있나? 잘 돼? 두 칸, 한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나오네.
fx 더하기 1 먼저 숫자 먼저 떼세요. 됐죠? 숫자 떼서 그냥 숫자만. 그리고 부호 떼세요. 처음 상태 나왔지? 뭐 한 거야? y의 부호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한 거야. 이해갑니까? 얘는 그대로 써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y 빼기 2로 쓰고 x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 1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인정해요? 먼저 이대로 합시다. x축 대칭하면 이 노란색 나옵니다. 인정. 됐어. x축 대칭한다. 평행 이동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칸, y축 방향으로 2칸 올라가요. 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씨 2칸이 올라가네. 여기서 한 칸. 왜 상상이 안 돼? 먼저 x축 방향으로 한 칸만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여기서 2칸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림인가? 맞아?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못하면 바보 돼요. 여기는 진짜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나머지 거 알겠니? 정말 잘 나와. 안 나올 것 같지? 깜짝 놀랄걸?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점대칭 도형. 학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도 관심은 가져라. 이런 게 있다는 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점대칭. 이 점을, 이 A라는 점에 대칭 이동한 점을 찾으세요 하는 건 별거 아니야. 이 점을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뜻이야. 점대칭 도형 뜻은. 그러면 잘 봐. 얘랑 얘랑에 더해서 네모라고 쓰고 세모라고 쓸게. x 더하기 네모를 나누기 2한 값이 a여서 x 더하기 네모는 2a가 돼서 네모는 2a 빼기 x.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 당시에는 쓰이진 않지만 나중에 필요해. 나중에 좀. 알겠지? 점대칭하는 방법이야. 여기 대신에 2a-x. 똑같은 방법이야. 2b-y.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점대칭 시키면 얘 2배에서 얘 뺀 거랑 같아요. 봐봐, 확인해볼까? 둘이 더해봐. 사라지지? x가 나누기 2하면 a 나와 안 나와? 맞지?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이것의 2배에서 얘 뺀 게 얘야. 왜요 더? 이것의 몇 배에서? 2배에서 얘 뺀 게 얘입니다. 알겠지? 이게 점대칭의 성질.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야. 지금은 안 나오지만 얘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하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 대신에 2b 빼기 y, x 대신에 2a-x 쓰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식도 점대칭할 수 있어. 그래서 응? 응? 맞잖아. 응? 얘를 라지 y로, 라지 x로 놓고 똑같아. 라지 y로. 이게 자치 방정식 개념이야. 알겠지? 외워둬. y는 fx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하여라 하면 y 대신에 2b 빼기 y, x 대신에 2a 빼기 x. 이게 왜 나왔는지는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얘랑 얘랑의 중점이 얘니까. 나온 이유가 이거야. 알겠지? 사실 자취방정식 개념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함수식을
점대칭 하세요 하면 얘 두 배에서 얘 빼요. 얘 두 배에서 x 빼요. 얘 두 배에서 y 빼요를 대입하면 됩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응? 나중에. 나중에 중요해요. 나중에. 오케이. 지금 문제 풀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다 풀려요. 1394번. 이건 심화 문제 풀 때 필요하거든, 사실. 그래서 잘 안 나와. (1,-2의 대칭) 이동하래요. 잘 봐. 원을 대칭 이동하라고 나오면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원의 얘 중심이 얘입니다. 이 점을 1,-2로 대칭하면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외웠으면 금방 하는 거지, 맞지? 그냥 얘랑 중점이 얘란 얘기잖아, 맞지? 여기 두 배에서 얘 빼는 거랑 똑같다고. 두 배 해봐. 익숙해져. 두 배에서 얘 빼요. 중점이 여기란 얘기야. 점대칭한 거니까. 두 배, 2, 최빼, 3. 확인해. 둘이 더해서 나누기. 맞지? 두 배, 마사, 빼, 마칠.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이 점에 대칭하면 이런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중심을 누가? y는 x 더하기 a라는 게 지난다. 지나니까 대입하겠지. 그래서 a는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고. 어렵진 않아. 그냥 중점만 하면 돼. 즉 실제 여기서 수화에서는 거의 다 이걸로만 다 풀립니다. 사실 잘 나오지 않고. 알겠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395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중심만 대칭 이동하면 돼. 알겠지? 원에 대한 중심만 대칭 이동 하시면 됩니다. (396번을) 풀려면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설명한 거긴 한 건데 점대칭은 잘 안 나오는 추세여서 했나? 괜찮지? 어렵지 않지? 대답이 없어요. 했어? 확인한다. x-1의 제곱과 y 플러스 1의 제곱이 k입니다. 이 중심 1,-1을 2,-3에 대칭 이동하면 나오겠지? 중심만 대칭 이동하라고. 오케이? 여기 두 배에서 얘 빼요. 3. 여기 두 배에서 얘 빼요. 5. 내가 원하는 원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x-3의 제곱에 y 더하기 5의 제곱에 k. 왜냐면 반지름은 안 바뀌잖아. 대칭 이동이라 평행 이동할 때는 반지름 길이 안 바뀝니다. 오케이. 이게 x축에 접한대. 아이들아, 원에 대한 성질이야. 마 3, 3, 마이너스 5.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야. 이런 상황. 이해가니? 이게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5야. 그래서 k는 루트 k가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k가 25야. x축에 접하는 상황. 까먹지 마세요. 원 들어간 학생들. x축에 접한다? 아, 반지름과
y좌표에 꼭지점이 y좌표랑 절대값이 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x축에 접한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1396번 풀려면 이걸 풀어야 돼. 식으로 어떤 식을 a, b에서 대칭한다는 얘기는 y 대신에 이거 2배에서 y 뺀 거, x 대신에 이거 2배에서 x 뺀 거로 쓰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알려준 겁니다. 봐라. 진짜 잘 나오는 건 얘야, 얘. 얘가 더 잘 나와. 얘가 봐봐. 야! 자로 왔냐, 자로 왔어? 봐봐. 얘 직선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얘 3,4니까 3,4. 대충 여기다 찍을까?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B좌표를 찾는 방법입니다. 잘 봐! 얘는 무조건 두 가지 조건을 푸는 거야, 무조건. 뭐가 보여? 수직 조건이 보이죠? 접히니까 대칭. 수직이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까먹으면 안 된다. 서술형에도 잘 나와. 중점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점. 오케이? 수직 조건. 얘로 기울기 3 빼기, 즉 a 빼기 3분의 b 빼기 4의 기울기는 주어진 식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수직 조건이 기울기 곱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중점 조건, 중점 m이라고 하면 m이라는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4야. 그걸 이 직선이 지나니까 대입. 이 직선에 대입. 2분의 a 더하기 3 플러스 2분의 b 더하기 4 빼기 2는 0 해서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정석이야, 정석.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공식 쓰면 안 되고, 알겠지? 공식이 있긴 해. 근데 공식이 어느 때밖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연립방식 풀면 돼요. 마음은 사라지니까. b 빼기 4는 a 더하기 빼기 3. 넘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정리하면 a 더하기 3, b 더하기 3 빼기 4는 0. a 더하기 b는 마3. 그래서 둘이 더한다. 2b는 마이, b가 마이너스 1. a는 마4.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 더하기 1에서 17. 17 맞아? 틀렸다! 뭐 틀렸냐? A. 계산이 뭐 틀렸냐? A 더하기 3, B 더하기 3, 빼기 4. B가 마이너스 1 맞아? 둘이 더하면 맞잖아. B값 안 틀렸네? 아이씨. 뭘 틀린 거야? 그럼 대입을 틀린 거야, 설마?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2네. 바보 아니야? 아이씨. 그래서 A 어떻게 계산했지, 아까? 아이씨. 5야. 알겠니? 잘 봐. 그런데 이 방법을 알면서야 서술형 때문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풀면 환자야. 알겠지? 은근히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많이 주어져. 공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3,4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하면 우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1과 마이너스 1일 때만 쓰는 방법이야. 우리가 y는 x 대칭 어떻게 했는지 아니? 이거 어떻게 대칭했어? 그 말이 뭐냐면 y 대신에 x 쓰란 얘기야. x 대신에 뭐 쓰란 얘기야? 그럼 y 대신에 뭐 쓰면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쓰면 돼. 그럼 여기다 3 넣어. y는 뭐 나와? 마이너스 나오지. 그럼 x 대신에 뭐 써야 돼? 마이너스 y 더하기 2 써야지. 맞아 안 맞아? x 대신에 x는으로 정리해. 그럼 x 대신에는 마이너스 y 더하기 2를 쓰는 거야. 알겠니? 마이너스 y가 4드니까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이해 가니? 그래서 b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같아 달라? 같지? 같지?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걸로도 이 원리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우연히. 알겠지? 그래서 이 정석을 기억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풀란 얘기야. 그래야 시간 단축이 돼요.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지? 오케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쓸 수 있어. 여기 숫자부터 상관없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다 이렇게 풀어야 돼. 공식 안 돼. 오케이.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1399번 해보세요. 얘는 기울기가 몇 자리야? 2자리지? 그럼 뭘로 풀어야 돼? 정석으로 풀어야 돼. 정석으로 푸세요. 정석으로. 지금 내가 말한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야. 다른 방법 없어. 풀어. 그리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는 거의 나올 확률이 100%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칭한 점을 좌표를 A, B로 놓은 다음에 수직 조건 써. 먼저 기울기 구하고. 그리고 중점 조건 써. 그 다음에 연립방식 푸는 거야 무조건.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선생님처럼 똑같이 풀면 돼. 똑같이 풀면 풀립니다. 수직, 중점, 수직, 중점. 수직 조건, 중점 조건으로 푸시면 됩니다. 풀었어? 확인을 안 했더니 풀 생각을 안 해. 안 하니? 하고 있나? 좀 하네. 따라쟁이가 되세요. 그대로 하면 돼요. 수직 조건 쓰고 기울기 구하고. 와우. 1399번. P좌표가 4,인데요.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그 대칭인 점을 뭐 Q라고 했을 때 A, B입니다. 첫 번째, 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P좌표가 4,니까 여기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대충 그리면 돼요. 이렇게 보내란 얘기잖아. 첫 번째, 수직 조건. PQ의 기울기를 구한다. A 빼기 4, B 빼기 2. 얘 기울기를 곱한다. 마이너스 1이다. 어렵나? 근데 왜 답이 안 나와? 두 번째, 중점 조건. 얘 중점이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 더하기 2. 이게 이 중점이 됩니다. 맞지? 이 중점을 얘가 지난다. 대입한다. 둘이 연립해서 푼다. 그럼 A값, B값 나온다.
알겠어? 수직? 아니 이건 어렵지 않아. 상식 딱 보면 그림 나오잖아. 야 그림이 딱 보잖아. 와 그림이 당연히 중점이 여기 있겠지. 그럼 대입하겠지. 아 수직이겠네. 그럼 수직 조건 쓰는 거야.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적어서 머릿속에 기억해. 이건 2b 빼기 4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 연립에서 8 정리합니다. 2 곱하면 2a 더하기 8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2 2a 빼기 b는 마8 위에다 2배해서 밑에 식을 빼면 되겠죠. 뭐야 분수야? 마음에 안 드는데? 틀렸나? 또 계산? 안 틀렸네? 분수네?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분수가 나오고 난리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 찾으시면 2A는 마이너스 8에다가 5분의 24를 더하니까 얘 몇이야? 5분의 40? 5분의 40? 16인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8인가? 그래서 A 값, B 값 이렇게 연립에다 푸시면 돼요. 알겠나?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이건 알아야 돼. 아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건 내가 계산 실력이 참 떨어지는구나. 그게 억울하지 않아? 풀 수는 있는데 답이 안 나와. 와 미쳐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산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돼. 계산을 실수를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거구나. 그런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계속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건.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건 정말 그게 수학 점수의 최악이야, 최악.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되고. 맞지? 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단거리 유형입니다. 최단거리 정말 잘 나와 학교 시험에. 최단거리. 야 그건 다른 방법이 있대? 풀이하는 거? 그거 말고? 네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최단거리. 나한테 안 물어봤었어? 최단거리 있잖아 학교. 진짜 와 뭐 이런 황당한 거야. 발표를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방법이 있었어? 그냥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 맞긴 한데. 최단거리가 그 최단거리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창의적으로 풀어보고. 그래 창의적. 그래 닮으면 뭐 그건 기본적으로 좌표 구할 때 필요하긴 한데. 봅시다. 야! 잘 봐! 어이구, 토요일 아침 목소리는 맑지 않아요. 저 맑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래요. 뭐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직진이야. 이게 최단거리야. 무조건.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X축을 반드시 거쳐가래요. 그러면 눈짐작으로 대충 이게 최단거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수학적으로 이게 진짜 최단거리인지를 확인합시다. 그러면 얘가 진짜 최단거리가 보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내버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무조건 같게 됩니다. 합동이 돼서. 무슨 합동? 얘랑이 RH가 아니라 AS 사스 합동이네요. 이 길이가 공통이고 얘 같고 90도. 사스 합동돼서 이 길이 같게 돼. 결국 잘 봐. AP 더하기 PB의 길이는 A-P 더하기 PB의 길이로 바꿀 수 있어요. 합동이니까. 이해 가니?
결국 물어보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갔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단거리는 꺾이는 게 아니라 직진일 때야. 맞아, 맞아. 그래서 얘의 최단거리는 이 흰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항상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서술형하면 이렇게 해야 돼, 서술형. 니들 써야 돼,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답은 왜 서술형을 못 써. 중요한 건. 얘 대칭하고 그리고 얘랑 답입니다. 이렇게 쓴다니까 곧바로. 근데 이걸 안 쓰고 쓰면 깎아버려. 왜 그게 최단거리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맞지? 이해가니? 이거 기호 써야 돼.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잘 나와. 최단거리. 알겠지? 그러니까 안 깎이려면 이걸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단거리. 잘 봐. 결론은 이거야. 튕겼지. 어떤 선에 대해서 튕겼지. 그럼 그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돼. 하나를. 그리고 나서 연결하면 돼. 잘 봐. 그럼 생각해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올 때의 최단거리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선에 대해 튕겼지.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고정된 점만 대칭하는 거야. 얘는 고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얘도 안 됐어. 오케이? 다시 튕겼지? 이 선에 대해 튕겼지? 다시 얘를 X축 대칭하는 거야, 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내가 구한 답이 됩니다. 이 길이 같지? 이 길이 같지?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거 대신 이거 더하기 이거 대신 이거 더하기 이걸로 바꿀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지, 그냥. 그래서 이 길이가 최단거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핵심은 튕긴 어디 선에 튕겼지. 그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하면 되는 거야. 결론은. 얘는 한 번만 튕겼으니까 하나만 대칭 이동한 거고, 얘는 두 선에 대해서 튕겼지. 여기서 한번 튕기고 여기서 한번 튕겼지. 튕긴 게 뭔지 알지? 이렇게 튕겼잖아. 맞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래서 연결. 끝. 그게 결론이야.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알겠지? 그래서 1404번을 봅시다. A라는 점이 마 1,4, B라는 점은 5,2. 이렇게 튕겨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하면 돼요. 5,-2. 그러면 내가 구할 답은 얘입니다. 인정? 그때 이 좌표 찾으래요.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X절편 찾는 게 정석이야. 알겠지? 직선 구할게. 기울기 5 더하기 1분의 마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X 빼기 5 빼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 X좌표는 3,0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 잘 봐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 닮음이 보이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이 길이 제발 도형의 눈을 떠. 닮음 좀 떠. 눈에. 몇 대면? 4, 2, 2대 1이지? 닮았는데 이게 길이가 닮음이라고. 알겠니?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래야 돼? 2대 1이겠지? 2대 1로 내분점 구하면 돼요. 알겠니? 이렇게도 풀 수 있어. 하나만 구할 땐 내분점이 더 편해, 사실. 직선 엄청나게 차이 않지만 직선 구하는 게 편하긴 한데. 알겠지? 닮음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닮음 문제 풀 때. 그러면 웬만한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 오케이. 대답이 없어.
1407번 해봐.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1407번입니다. 제일 잘 나와, 이게. 1407번이.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1412번으로 나오고. 1407번하고, 집에서 반드시 이거 대칭 이동하는 거 다 해봐야 된다. 진짜 학교 시험에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됐다.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온다. 했나? A를 Y축에 대칭하니까 마이너스 3,7로 바뀌죠. 오케이? B를 X축에 대칭하니까 6, 마이너스 2로 바뀌죠. 맞아, 안 맞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이렇게 점선으로 갖는 최단거리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를 P하고 Q라고 놓으면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A 다시라 놓으면 마이너스 3,7 물어보는 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나는 얘를 A-P로 바꿔도 된다고. 이유는 얘랑 합동이 돼서 오케이, PQ는 그대로 놔두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6, 마이너스 2여면 이 길이 같다고요. 그래서 얘를 QB 다시로 바꿔도 된다고요. 그러면 잘 봤더니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 여기까지 도달하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얘는 이렇게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즉 P는 여기가 맞고 Q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9의 제곱에 9의 제곱이니까 9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틀렸다. 4루트인데? 뭐 틀렸어? PQ가 PQ의 길이 그렇구나. 그럼 이 P와 Q의 좌표를 차지하죠. 그래서 직선을 구해. 안 한다? 직선을 구한 다음에 Y절편, X절편 찾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좌표 찾아. 기울기. 얘 가지고 기울기 찾고. 됐나요? 마지막 15번 유형도 그냥 활용. 그림으로 이렇게 글로 나왔을 뿐이야. 여기에 40m. 이게 물가야, 물가. 물가가 있는데 봐봐. 시내가에서 두 점 떨어진 40m, 80m짜리 집이 있다. PQ 사이의 거리를 있는 900m에서 올릴 때 최단 거리 구하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래. 이게 뭐야? 이걸 X축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니? 그럼 뭐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대칭하면 되지. 좌표를 잡아도 되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고요. 아시겠나요?
좌표로 대도 되고 피타고라스. 얘 90, 얘 40이니까 얘 120. 당연히 피타고라스 3대 4대 5니까 150. 끝.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돼. 알겠지? 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니들 피타고라스인지 알아볼라 이거. 여기서까지 거리 구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사실. 그러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1416번 해봐. 그거하고 쉴 테니까 그거하고 쉽시다. 1416번. 약간 달라. 최단거리인데 중간에 강이 있어. 강은 반드시 직선으로만 건너래. 1416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해결한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아 이거. 네? 다리가 대각선으로 생겼어. 안 됩니다. 그러면 쉽잖아. 대각선이 되면 야 이게 답이지 당연히. 근데 다리는 대각선이 안 돼. 비용이 많이 들거든. 아 지금 좀 비용 좀 추가해서 대각선을 하지 마시고 다리는 수직 즉 평행하게 돼야 돼요. 어디든 똑같아요. 폭이 똑같으니까 맞지? 뭐 어떻게 풀 것 같아? 아이디어가 있으면 돼. 아이디어가 이거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되게. 근데 처음 볼 때는 되게 힘들어 하더라 이게 문제가. 두 번째 볼 때는 다 맞춰요. 대신에 두 번째 볼 때는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처음 풀 때만 어렵다. 처음 풀 때만. 풀었어? 오, 어떤 아이디어였어? 응? 저번에 풀어서? 뭐야. 그래서 기억을 한 거야? 다행이다, 기억을 해서. 답은 대충 나올걸? 그냥 감으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미래의 공학자들이 없구나. 우리나라 다리 못 치겠다, 이건. 국토, 경사, 건설하면 안 되겠어, 이게 힌트인데? 이거면 좋겠지? 이게 제일 가까운 거리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문제야. 여기. 얘가 이렇게 질 수 없고 이렇게 질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무조건 같겠네? 인정해?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약간 삐딱하지만 왜 이렇게 삐딱했지? 삐딱하게 그렸지? 중요한 건 잘 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걸 일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일직선으로. 오케이? 즉 이 100m만큼 이 밑으로 내려버려 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미안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이거 없이 생각해. 이거 없어 얘 없다 얘 없으면 그냥 붙어버리면 되지. 맞지? 얘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얘를 100m 내리는 거랑 똑같아. 맞아 안 맞아? 이해가니? 그럼 이렇게 연결해. 오케이? 연결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최단 걸릴 거 아니야. 무조건 맞아 안 맞아? 이 A라는 점을 A-로 바꿔서 결국 여기서부터
A 다시까지 가는 길이가 최단거리야 무조건. 맞아 안 맞아? 그냥 최단거리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만들어. 이렇게 100m짜리 만들 수 있지. 그럼 이 길이 같잖아. 얘는 그대로고 얘만 바꾸면 되지. 다리 길이로. 그래서 최종적인 길은 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그래서 최단거리야 얘가. 즉 무조건 100m는 직선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직선은 어디서 잡아도 똑같으니까 여기로 갔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그러면 결국 A라는 점을 A 다시로 바꿔서 B부터 A 다시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무조건 직선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가니?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100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다리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평행사변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설치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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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잖아. 그게 최단거리가 된다고 항상. 결론은 이거야. 그냥 다리 무시하고 그려. 300 500 600 그리고 나서 그냥 이 길이 구해. 다리 무시하고 이 각 무시하라고 그냥. 그럼 여기가 600 여기가 300이니까 얘가 800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얘가 1000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6대 8대 10이니까. 맞아? 거기다가 강의 길이 다리 길이만 더해주면 답이야.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결론은 이거야. 그 결론을 유추해낸 게 이 방법이고. 알겠지? 얘를 100m 내리면 당연히 이게 최단거리잖아. 직선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무조건 같게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다리를 여기다 설치하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최단거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직접 못 가니까 100m는 무조건 직선으로 가야 돼. 그래서 100m를 내려. 이게 다리 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일 거 아니야. 이해 가니? 근데 이 다리를 실제는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설치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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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된다고. 평행사변이니까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원리가 이거야. 결론은 이거고. 결론은 강 무시하고 그냥 구해. 그리고 그다음에 강폭만 더해주면 끝이야. 항상 이렇게 풀면 돼. 이 유형은. 알겠니? 그게 140, 1417번, 1418번 유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집에서 야 행복한 1등급 풀어라. 알겠지? 오늘 숙제는 이거 답니다. 도영이도 안 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보고 가면 되겠다?